자, 그러면은 오늘도 네. 뉴스 네네네. 영화계 소식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2023년이죠. 20년 전의 한국 영화계. 2003년. 뭐 르네상스죠. 그렇죠. 예, 그러다 예. 보니까 말 그대로. 2003년에 나왔던 영화와 관련한 또는 이제 배우들 소식들이 좀 몇 개가 있어서 오늘은 2주의 뉴스로 2개를 준비했습니다. 2003년에 뭐가 나왔지? 괴물 나왔나? 아니요. 괴물은 2006년. 그렇군요. 네. 2003년에 나왔던 가장 중요한 작품. 올드보이. 올드보이. 네. 그래서 이제 올드보이 개봉 20주년을 맞아서 예. 연간 특별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야, 정말 기적과 같은 영화였지. 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적과 같은 영화인 게 이제 예. 국내에서 그 청불 관련해 가지고 보통 이게 300만 원을 넘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특히 이제 당시로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올드보이가 그 기록을 또 세웠고 음. 또 하나 더 놀라운 건 보통 이제 칸 영화제 같은 경우는 경쟁 부분에 가기 위해선 개봉하지 않은 작품, 그러니까 이제 칸에서 월드 프리미어를 해야 되는 작품이 예. 자격이잖아요. 그럼요. 최소 자격. 그러니까 그쵸. 그게 그 사람 그 중에서 뽑는 거니까.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올드보이는 이미 개봉을 한국에서 했고 예, 그리고 예. 2003년에 개봉을 했는데 2004년 칸 영화제 경쟁 부분의 작품들이 이미 발표가 된 상황에서 네. 네, 갑자기 그 당시 이제 심사위원장이었던 네. 쿠엔틴 타란티노가 그러니까 타란티노가 이 심사위원장이 아니었으면은 힘들었을 겁니다. 그쵸. 예, 예. 그러니까 타란티노가 나의 그냥 권한으로 한 편을 더 추가하겠다. 올드보이.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놀랍다. 경쟁분에 올라간 것도. 진짜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상도 뭐 하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지. 심사위원 대상 예. 받으면서 이제 박찬욱 감독이 이 작품을 계기로 깐느박이 됐지요. 그죠. 깐느박이 되고 예. 전 세계적인 감독으로 올라섰는데 그래서 이제 5월 21일부터 그 KTNG 상상마당 시네마에서요. 5월부터 11월까지 이 영화가 올드보이가 2003년 11월 21일에 개봉했어요. 매달 21일에 올드보이를 이제 상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저는 생각해 보면 2003년이 벌써 20년이나 지났단 말이야. 그러네. 라는 이제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영화에서 이 뭐 최민식 배우 나왔던 거, 유지태 배우 나왔던 거 굉장히 유명하고 근데 당시에 우리에게는 이제 생소했던 가령 그 유지태 배우가 이우진 역할을 맡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린 우진이 나오잖아요. 예. 그게 바로 유연석 배우였었던 건데 그 당시에는 어렸다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감은 안 오지만 누구나 어린 시절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20년 전이었으면 어렸겠구나 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여기서 또 많은 스타들이 나오기도 했죠. 그러니까 강혜정 배우 같은 경우도 지금이야 이제 유명하지만 올드보이 나오기 전에는 뭐 그렇게 유명한 배우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올드보이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유명해졌고 또 올드보이를 통해서 한국 영화가 전 세계에 알려지는 네, 그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바로 올드보이였던 거죠. 단순히 알려지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쵸. 어떤 그 트렌드를 주도하고 맞아요. 그리고 일종의 이 전체 세계 영화, 그러니까 세계 월드 무비 씬 자체를 뒤흔들 정도의 맞아요. 이걸 뭐라고 비견해야지? 그러게요. 그래서 올드보이 그 당시 기자 시사할 때 너무나 엄청난 그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어가지고 그 대한극장에서 시사를 했었어요. 저도 갔거든요. 근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기자 시사를 못 본 거예요. 안 그래도 스크린도 큰 극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몇몇 분들이 막 항의를 하는 거죠. 이거 어떡하냐. 다음 날 강남에 있는 모극장에 한 번 더 잡아가지고 기자 시사를 한 번 더 했을 정도로. 전에 근데 그런 경우 몇 번 있긴 있었어요. 그렇죠. 옛날에. 그러니까 근데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 기자들이 보고 좋긴 한데 이게 미성년자 관람 불가인데다가 좀 내용이 이렇게 좀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과연 이 영화가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전작이 복수는 나의 것. 그렇습니다. 이었잖아요. 최고의 영화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복수의 나의 것 좋아하는 분도 굉장히 많고 또 예전에 또 저희가 또 같이 소개도 해드렸잖아요. 이 코너를 통해서. 하지만 당시에는 뭐 처참했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박찬욱 감독이 올드보이까지 이렇게 흥행이 좋지 않다면 그 후가 불투명했을 텐데 올드보이가 국내에서도 크게 성공, 해외에서도 정말 크게 성공. 그래서 2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올드보이를 극장에서 보고 싶으면 매달 21일에 가면 가서 볼 수 있는 거죠. 올드보이. 네. 어떤 점을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그 17대 1, 그러니까 17대 1이 아니라 장도리, 정말 더 많은 장도리 액션. 장도리 씬이라고 불리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이 너무 좋은 게, 그러니까 대가들의 솜씨라고 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대가들은 복잡하게 안 하고 복잡한 장면도 굉장히 단순하게 보여준 다음에 관객들이 복잡하게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저는 그 장면이 또 굉장히 기억에 남고,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게 올드보이는 굉장히 뜨겁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햇빛을 보는 장면을 막 시작하잖아요. 너무 이렇게 달아오른, 그러니까 복수의 마음으로 달아오른 사람인데 영화가 끝날 때는 눈밭 보여주면서 바람소리 막 날리잖아요. 그 복수의 어떤 감정을 눌러버리는 거. 그리고 네. 오대수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표정으로 끝나죠. 그렇죠. 이 영화 내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표정으로. 맞아요. 네. 그리고 살면서 아마 그런 표정 지을 수 있는 순간이 없는 게 낫겠지. 그렇죠. 그런 상황을 아니 그런 상황은 누구나 겪을 수 없고 네네. 겪어서도 안 되고. 그렇죠. 근데 그런 표정. 맞아요. 표정.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올드보이 때문에 한국 그 제작사에서는 이제 일본의 만화 원작을 사는, 이 원작이 있었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일본 원작 만화를 사서 한국에서 영화를 하는 그런 또 패턴이 당시에 또 유행하기도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또 일본에서는 올드보이가 개봉했을 때 이 관계자들이 보고 아, 도대체 우리는 좋은 컨텐츠를 갖고 있는데 왜 영화는 왜 한국이 훨씬 더 좋냐, 이런 또 그런 자각이 또 일본 내에서 일어나기도 했을 정도니까요. 여전히 네. 만화 콘텐츠 이제 원작 시장에서는 일본이 네. 탄탄하고. 그렇죠. 예. 맞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실사화하면서 자꾸 뭐랄까요? 그쵸. 머리 스타일만 똑같이 하는데 치중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맞습니다. 예. 올드보이도 원작 만화랑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딱 설정만 가져오고 거기서 내용을 새롭게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재창조라고 했던 부분들을 올드보이가 굉장히 또 잘 해낸 거죠. 원작 보셨어요? 원작 만화도 봤습니다. 원작 결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저는 결말은 그렇게 써. 네. 제가 어지간하면 소장하는데. 아, 네. 예. 감금됐을 때까지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어지간하면 소장하는데 네. 원작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거기 더불어서 또 네. 최민식 씨의 특별전도 함께 그쵸. 있다고 네. 하네요. 알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부천에서 열리는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6월 29일부터 7월 9일까지 열리는데 여기서 최민식 씨 특별전 주인공으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요즘 전성기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민식 배우는 그러니까 한국 영화계에서 정말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고, 그러니까 영화의 캐릭터와 함께 성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드보이 나왔을 때는 정말 뜨거운 남자였잖아요. 네. 근데 천문 하늘에 묻는다 이렇게 보게 되면 세종을 위해 가지고 자신이 모든 걸 다 바치는 일종의 좀 멜로 영화 같은, 예, 그리고 모든 것을 또 잃어버리는 뭐 그런 모습도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부천 영화제에서 이제 최민식 배우가 본인이 선정한 영화들을 또 상영을 해요. 아, 그래요? 예, 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예. 그리고 쉬리, 또 천문 하늘에 묻는다 등 몇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민식 배우는 그럼 어떤 작품에 애정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네. 네. 그리고 왜 그 작품들을 또 선정했을까라고 예. 하는 것도 굉장히 궁금하고. 우리들의 네. 일그러진 영웅에서 네. 그 엄석대 그 학급의 선생님, 그쵸. 젊은 선생님 김정원 선생님.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등장을 혁명세대죠. 그러니까 아, 원작에서 등장하는 그렇죠. 혁명세대 나오는데 이제 읽어보신 분들 또 영화 네네.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아, 네. 예, 마지막에. 그 연기도 너무 좋았고. 그렇죠. 어떤 캐릭터 제일 좋아하세요? 꾸숑? 아니요, 쿠숑도 좋아하긴 하는데 예. 저는 천문 하늘에 묻는다의 장영실 아, 캐릭터가, 진짜? 왜냐하면 최민식 배우와 멜로는 사실 정통은 잘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주의 형태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천문 같은 영화 보면 이제 한석규 배우가 세종을 연기했고 예. 최민식 배우가 장영실 연기했는데 예. 두 사람이 군신 관계인데요. 예. 예. 영화 허진호 감독이 군신 관계보다는 연인 예, 관계처럼 예, 예. 가져가요. 거의 그 네. 가져가는 구성 방식이 좀 그렇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 굉장히 좀 부드러운 모습 있잖아요. 최민식 그렇죠. 배우에게 나올 수 없는. 예. 그래서 세종이 좋아하는 모습 보면서 자기도 좋아하고 이런 게 굉장히 좀 색달라 보여서 저는 그 영화 최근에 봤던 작품이거든요. 배우에게 뭔가 이렇게 최민식 배우는 오래 활동했으니까 예. 저분에게 새로운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모습도 있다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이 네네. 스펙트럼이 워낙 넓으셔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저는 여전히 근데 서울의 달이 참. 아, 네. 좋습니다. 서울의 달 드라마. 그리고 네. 거기도 한석규 씨랑. 그쵸. 그러네요. 맞아요. 아니, 드라마까지 넓히면 많죠. 뭐 야망의 세월 말씀하신 것처럼 꾸숑. 거기서도 인기 엄청나게 얻었고. 뭐 있었지. 네네. 알겠습니다. 최민식 특별전 다들 기대하시고 우리 그 부천 영화제도
많이 찾아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천 영화제 아직 그러면은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로서의 정체성은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네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렇죠. 아, 네. 요즘 영화제에 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맞아요.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행입니다. 네. 최신 개봉작 소식 우리 네. 극장 아니면 OTT 둘 중에 한 곳으로 떠났는데 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오늘은 극장으로 떠나겠습니다. 극장이군요. 네. 극장으로 떠나면서 해양 세계로 떠납니다. 설마. 아, 네. 인어공주. 인어공주인가요? 네. 인어공주는 실사로 만들어진 이제 작품인 거죠. 예. 그러니까 디즈니가 이제 자사가 가지고 있던 그 과거에 굉장히 크게 히트했던 애니메이션들을 지금 계속해서 실사로 옮기고 있잖아요. 미녀와 야수도 있었고, 알라딘도 있었고, 정글북도 있었고. 그 중에 이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작품들도 있었고. 그렇죠. 그 중에는 또 좀 아쉬운 작품들도 있었고. 그리고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성공한 작품도 있었고. 그렇군요. 네, 알라딘 같은 경우가 한국에서 1,000만 관객 넘었는데 OST도 잘 되고. 그렇죠. 그게 한국에서만 이제 유일하게 잘 됐는데 왜 그랬을까? 그러게요. 저는 이제 그 작품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디즈니 영화에 대한 그 한국 관객들의 좀 신뢰가 있는 걸로 일단 보이고요. 신뢰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이야 이제 윌 스미스의 이미지가 완전히 박살이 났지만 네. 지난해 이제 아카데미에서의 사건으로 하지만 그 전까지 또 윌 스미스는 또 국내 관객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배우였잖아요. 예. 아마 그런 것들이 크게 호응을 얻으면서 한국에서 이제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고 특히 한국에서는요 가족 관객이 움직이게 되면 굉장히 크게 성공하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그 별로 평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가령 인터스텔라. 해외에서 평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안 좋다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좀 과도하게 관객들이 움직이고 반응한 측면이 있지. 네. 저는 인터스텔라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렇게까지 잘 될 영화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좀 과도하게 잘 됐어, 현상처럼. 맞아요. 기자실사 다 보고 나서 잘 될까? 라고 의문했는데 엄청 잘 됐네? 뭐 이런 거 있는데 약간 그러니까, 현상처럼 잘 됐잖아요. 그렇죠. 그건 좀 이상한 거지.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얘기를 다시 돌아와서 인어공주가 89년에 굉장히 크게 애니메이션으로 히트했는데요. 34년 만에 이제 실사로 만들어진 거죠.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네네. 근데 막상 이 제작 과정 중에 뭐 스토리 컷이나 혹은 캐스팅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나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여론이 미국부터 그러니까 그 자국 내부터 아주 싸늘하게 식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디즈니에서는 다양성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인어공주의 에리얼 역할로 이번에는 이제 할리 베일리 흑인 배우로 이제 캐스팅을 했는데 원작에 나오는 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이제 인어공주 같은 경우는 붉은 머리에 하얀 피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관객들은 원작의 캐릭터를 이렇게 PC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으로 바꾸는 게 과연 가능하냐라고 하면서 Not my Ariel, 나의 에리얼이 아니야라고 하는 이제 해시태그 운동. 그러니까 할리 베일리의 캐스팅을 반대한다는 그런 움직임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일주일 전에 이제 해외에서 먼저 공개되고 또 국내에서도 공개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단 할리 베일리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격점을 주는 분위기고요. 무엇보다 디즈니는 이 공주 캐릭터들의 일종의 통과 의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인형으로 나왔을 때 그 판매량을 본대요. 근데 이 할리 베일리가 연기한 인어공주의 인어가 아니죠. 인형 판매량이 인어를 팔면 안 되죠. 네, 그렇죠. 뭐 거대 사이트 판매 사이트에서요 1위를 기록해가지고 네. 그래서 처음에 제작 초기에 반대했던 그런 목소리들이 지금은 거의 다 잠재워졌죠. 이제 영화가 공개된 상황에서 이야기는 원작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인어공주 에리얼이 인간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인간 세상을 보러 갔다가 에릭 왕자가 탄 배가 이제 에릭 왕자요? 에릭 왕자요. 잠깐만요. 제가 요즘 영어 회화를 받아가지고 회화를 배우고 있잖아요. 영어에서는 에릭 왕자의 발음이 에릭 왕자. 아니라 제 발음이 요즘 이렇게 좀 뭔가 기름칠이 과다하게 돼 있는. 그래요? 거예요. 한글까지. 그래서 왕자가 환자로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유념해서 저와 청취자분들이 알아서 유념해서 들으겠습니다. 제가 좀 잘 좀 발음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에릭 왕자가 이제 조난을 당하거든요. 그러면서 에리얼이 이제 도와줘요. 그러면서 그와 좀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사실 인어공주라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이제 우슐라라고
이 일종의 악당이 있어요. 검은 거래를 하는 거죠. 바다 마녀 아니에요? 바다 마녀?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너에게 다리를 주겠다. 예, 그리고 언제까지 키스를 하지 못한다면 너의 모든 걸 뺏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목소리는 가져오고 어이구. 다리를 주는 거죠. 예. 그러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예. 모락모락 이어가는데, 뭐락? 예. 네, 이어가는데 예. 예, 우슐라가 예. 이걸 그냥 봐두진 않죠. 예, 그러면서 두 세계 사이에 위기에 놓인다. 알고 있습니다. 네, 라는 그래서-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결국 그 공양미 삼천석을 바쳐서 아, 네, 다리를 되찾고 네네. 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나중에 원님이랑 잘 되는 그런 내용이었죠. 아, 네. 예,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원작과 좀 크게 다르다면 예. 에릭 왕자 같은 경우는 인종이 바뀌진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인종이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입양을 했다는 설정을 가져왔는데 어. 인어공주는 이 인종을 바꾸고, 그러니까 인어공주 에리얼 역의 인종도 바꾸고 하면서 다양성에 대한 좀 메시지를 굉장히 강화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애니메이션과는 크게 달라진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메시지 측면에서. 아, 왕자는 그대로고. 예. 아, 원래 왕자는 다양성에서 제외되니까. 아,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이 영화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요. 예. 그러니까 모든 그 바다에 있는 뭐 인어공주와 인어공주 자매와 또 이제 이 인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꺼번에 보여지거든요. 예. 근데 거기 보면 정말로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대륙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장면에 이제 인어공주가 왜 지금 다양성을 추구했는지 보여주는 메시지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이구,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어공주 이야기 쭉 해보겠는데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야죠. 역시 인어공주 하면 이 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곡도 그럼 새로 부른 거 아니에요? 네. 뭐 많이 다른가요? 어떤 곡이죠? 정서나 네. 이런 게 똑같을지 제목 듣고 바로 말씀해 주세요. 네네. 언더더시 들을 거예요. 아, 네. 똑같습니다. 정서가. 굉장히 신나졌어요. 완전 똑같아? 완전 똑같지는 않은데요. 그 분위기를 업해주는 분위기에는 언더 더 시만한 노래가 없죠. 그래요? 네. 가제는 네. 실사 가제를 캐스팅했나요? 가젤 아니고 개가 등장합니다. 아, 개였나? 네네네. 예. 실사 개. 아, 맞다. 가제가 네. 바다에 왜 살아? 예. 그렇죠. 예. 개가 나오는데요. 예. 뭔가 감초 같은 역할을 합니다. 네. 예, 그건 알고 있는데. 네네. 알겠습니다. 아, 네. 가제 맞잖아요. 아, 네. 애니메이션 가제. 그래. 네. 아, 저는 이제 실사 영화에 그래서 한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가제를 개로 바꿨다. 그렇죠. 예. 허지웅 씨 허신의 시네마 인어공주와 함께 하고 있어요. OST를 좀 해볼까 그쵸. 싶은데. 그러니까 OST 같은 경우는 이제 담당한 이가 알란 맥켄이라고 네. 아마 그 굉장히 좀 유명한 음악가고 디즈니에 속해 있는데요. 디즈니와 관련한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녀와 야수 같은 경우도 했고 알라딘도 했고 또 인어공주 같은 경우도 애니메이션 당시에 이제 알란 맥켄이 해가지고 언더더시 곡도 이제 알란 맥켄이 작업을 했고 그러면서 근데 이게 항상 왕년의 곡만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예. 이제 새로운 곡들을 가져왔는데 이번에 이제 에릭 왕자 부르는 노래 같은 경우를 이제 추가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언더더시 지금 들은 그런 곡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곡도 이제 들을 수 있는 게 이번에 그 OST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새로운 곡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 네. 앨런 맥켄. 네. 그래서 알란 맥켄 같은 경우는요, 뭐 아카데미라든지 골든글러브라든지 이런 굉장히 유명한 데서 다 이제 노미네이트 될 정도로 이제 잘 알려진 그런 그 작곡가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이 디즈니의 작품을 보는 사람 중에는 오히려 또 알란 맥켄이 이 작업한 OST만 듣기 위해서 보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그 명성이 있는 거죠. OST를 듣던 추억 때문에.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 기자 시사할 때도요. 그러니까 음악 이렇게 딱 나올 때 언더더시 나올 때 유독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올라가는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요즘에 이제 기자분들 보게 되면 예. 당시 그 애니메이션 나왔을 당시에 좀 젊었던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귀에 굉장히 익숙한 거죠. 저도 학생이었으니까. 예. 네네. 그래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굉장히 좀 신나는 분위기들. 그러니까 옛날 그렇죠. 생각나. 그러니까 이 디즈니가요. 예. 왜 실사를 하느냐라고 우리가 이제 그 물어봤을 때 일단 기술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예. 실사 영화로 옮기는 것도 있지만 애니메이션을 봤던 세대가 지금 부모 세대잖아요. 예. 부모 세대가 자기가 봤던 애니메이션을 실사로 다시 만들어졌을 때 부모들이 자신들과 함께 또 아이들을 데리고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즈니는 이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작품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OST의 구성 자체도
이게 올드 세대와 또 새로운 세대가 다 그 감흥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 음악 같은 경우는 이제 알란 맥켄이 맡은 건 아니고요. 린 마누엘 미란다가 이제 합류를 했어요. 린 마누엘 미란다. 예. 그 엔칸토라든지 그 모아나에서 또 작곡을 했거든요. 최근 애니메이션들에서 그쵸. 두각을 나타냈던.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디즈니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OST 작업 역시도 한 명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맡아가지고 또 곡들을 이제 구성한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우리 배우들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그렇죠. 할리 베일리 얘기는 했었고. 네. 근데 할리 베일리가 저는 이제 또 음. 일단 리듬앤블루스 가수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그 네. 비욘세가 자신의 권력과 네네네. 자신의 비용 어마어마한 네네네. 투자를 통해서 네네네. 그렇게까지 미친 듯이 밀어줬는데 네네네. 못 떴잖아요. 네, 잠깐만요. 나는 그 정도로 기회를 주고 돈을 네네네. 투자하면은 어떤 누구든 성공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긴 한데 예. 뭐 그렇긴 한데 일단은 이제 연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또 이 일종의 뮤지컬 작품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음악적인 부분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헤일리 베일리 같은 경우가 아마 이제 낙점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이 작품에서는 그 하비에르 바르뎀을 또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역할이에요? 에리얼의 이제 아버지 트라이톤 역할이에요. 네. 그러니까 멋있다. 이 작품에서는 보통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좀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처럼 하비에르 바르뎀이 나와 있거든요. 어허. 트라이튼이 이제 딱 인어공주의 전 세계에 있는 인어공주를 다 모여드립니다. 네. 딸들을. 전부 딸인가요? 네, 딸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 자식인가요? 예, 자기 자식이에요. 대단하시구만. 근데 이제 이 인어공주가 약간 다양성을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그 에리얼, 이제 흑인 배우가 연기한 에리얼도 있고 아시아계에 있는 인어공주도 있고 남미 쪽에 있는 인어공주도 있고. 그럼 엄마들은 대륙을 다 어디 아우러가지고. 있어요? 네? 엄마들은 다 어디 있어요? 엄마들은 안 나오는데요. 진짜요? 네. 진짜 네. 너무 가부장적인데.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하비에르 바르뎀이 딱 그런 방식으로 이제 친숙한 얼굴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요? 또 거기에 이제 믿음이 생기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하긴 뭐 여기서 이제 약간 신적인 인물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배우는 아니지만 그 이번에 인어공주를 연출한 롬 마샬 감독 같은 경우도 또 우리에게는 좀 익숙할 수도 있는 게 시카고. 맞아요. 시카고를 통해 가지고 이제 뮤지컬 영화에 특화된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롬 마샬 감독이 이번에 이제 인어공주의 또 메가폰을 잡았다라는 또 정보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롬 마샬 감독 이번에 아주 그냥 SNS에서 네네. 아주 그 1대 100으로 많이 잘 싸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카고가 워낙에 이 영화로 장편 데뷔작이었잖아요. 근데 그 작품을 통해 가지고 아카데미에서 너무나 많은 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의 작품들이 시카고만큼의 이렇게 호응을 얻지는 못했잖아요. 네, 그렇지. 네네. 초반에 너무 잘 그러니까요.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만드는 작품들 뭐 메리 포피스 리턴스라든지 뭐 게이시아의 추억이라든지 그런 작품들이 크게 호응을 얻지는 못했죠. 이번 영화 잘 되면 또 다음 또 좋은 기회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네. 요즘 보니까 이 작품의 해외 5개 광고판? 네. 여기 보니까 이제 아예 그냥 이 주인공 배우 얼굴은 빼버리고 다. 그런가요? 빼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어떤 분이 노래하시던데 동양 분이 그분이 그러면 우리나라 더빙판 노래하시는 분이요? 네. 맞나요? 유진스의 다니엘을. 그분이 유진스예요? 네, 맞아요. 난 CG인 줄 알았어. 너무 이뻐가지고. 아니요. 유진스의 이제 다니엘이 그래? 한국어 더빙. 그러니까 디즈니 애니메이션 또 실사 작품은 또 한국어 더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에리얼 역할을 맡았고요. 또 거기서 이제 OST 중에 저곳으로라는 그 음악이 있어요. 그 OST까지도 또 같이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굉장히 좀 인기를 많이 얻고 있기도 하죠. 그래. 그래. 네. 엄청 예쁜데. 네네. 그렇죠. 유진스 요즘 인기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이 그러면은 여기서 에리얼 역할도 더빙하셨나요? 에리얼의 한국어 더빙 역할을 했어요. 노래도 하고. 네. 근데 이게 그냥 인기가 많아가지고 단순하게 캐스팅된 게 아니라 오디션을 통해 가지고 어떤 특정 장면을 줘서 거기서 그 발음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디션이 보통 몇 차례 그 관문을 거치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에리얼 역에 이제 다니엘이 캐스팅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약간 뜬금없다 싶었는데 그게 뜬금없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오케이. 좋은 정보 알았습니다. 네. 오늘
영화 소식과 함께했어요. 허신의 시네마 지금까지 허남문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